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의 시선이 법무부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죠.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권에 대한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어제 신문을 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일 모두 이 전체 사건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아닙니다. 우선 법원의 심리 내용을 보면 윤 총장을 징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 효력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면서 그 경과 조치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시켜라 이런 명령을 한 것인데 그 명령의 효력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본안 소송도 따로 냈습니다.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가처분 신청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늘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직무 복귀를 하는 내용의 어떤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이 효력은 하루짜리에 불과합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든 정직이든 또는 면직이든 어떤 중징계 조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그 즉시 윤 총장은 옷을 벗든지 안 그러면 정직 처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것은 하루짜리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이것이 내일 있을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기속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감찰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일종의 자문 또는 권고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설사 이런 권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내일 있을 징계위원회가 열릴지 말지에 대해서 기속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직무배제나 징계위 회부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낸다면 여론의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설사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윤 총장이 이 징계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을 경우에 이 소송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이 감찰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권고 사항이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설사 그런 감찰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내일 있을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인 기속력을 갖지는 못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굉장히 괘씸한 발언을 했습니다. CBS 노컷뉴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인터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윤 총장 측 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건 아니고 징계위원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징계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라면서 근본적으로 윤 총장은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재가를 하더라도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대통령의 의사표시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문서로서 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런 해괴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문서로서 결재를 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사표시라고 이해를 할 거야 우리는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대통령이 이 재가를 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어떤 언급을 하든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달라질 것은 전혀 없는데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이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 됐고 장관 빠지고 대통령이 나오쇼. 난 대통령하고 상대를 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말 그대로 장관 빼놓고 대통령하고 속된 말로 1대1로 맞짱 뜨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싶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면서 대통령이 입장 내놔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강조하면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국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판사 사찰을 정당화하고 있고 검찰 개혁에 또는 판사 사찰에 대한 어떤 법적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향해서 집단 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검사들을 향해서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 우회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당에서도 그렇고 정세균 국무총리마저도 문 대통령에게 또는 추미애 장관과 독대를 하면서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동반 사퇴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요구한 것처럼 그리고 극히 일부 여당 의원이 요구한 것처럼 동반 사퇴 또는 최소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이후에 연말 연초에 예상되는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을 퇴진시킨다. 이런 순서로 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9년 전에 있었던 노무현 재단에서 했었던 북콘서트 더 위대한 검찰이라는 그 기록 영상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의 언급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 때 강금실 장관 같은 컨셉의 법무부 장관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검찰 출신 우선은 법무부를 비검찰화 시키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비검찰 출신으로 앉혀서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앞서 참여정부의 강금실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강금실 장관은 첫 여성 민변 부회장이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첫 여성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대표를 맡았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컨셉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금실 장관과 같은 컨셉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임기를 1년 반, 2년 이렇게 짧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대통령과 함께 임기 5년 내내 같이 하면서 권한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추미애 장관은 임기 5년 내내 같이 하는 것은 이미 어려워진 얘기고요. 앞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추미애 장관은 남은 임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과연 검찰총장과의 갈등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해서 장관을 교체하고 싶을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 진통이 좀 따르더라도 본인의 표현과 같이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 이후에라도 추미애 장관이 지속적으로 힘을 가지고 검찰개혁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길 바라지 않을까.
검찰개혁이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임박해 있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공수처 출범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남아있고, 이 검찰개혁이 끝난다고 해서 권력개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물론이고요. 그리고 경찰개혁도 함께 수반이 돼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퇴진시키고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일까? 이전에 했던 발언이라든지 그동안 문 대통령이 보여온 여러 가지 자세를 비추어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닐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중에 아주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 동반 퇴진 또는 순차 퇴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의 의중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감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영상이 올라올 때 남들보다 조금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